안녕하십니까,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케로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로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성으로 오는 것과 유전되지 않고 생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유전이나 일반적으로 생기는 거나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전으로 오는 거는 상처가,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는 데마다 다 케로이드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케로이드는 피부에 상처가 나서 거기 염증성 변화가 심하게 온 경우에만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전성으로 오는 거나 일반적으로 오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케로이드는 다 똑같은 질환입니다. 치료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케로이드는 또 생긴 위치에 따라서 잘 낫는 곳이 있고 잘 낫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만일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었을 때 케로이드가 생긴 거는 일리히도가 간단히 제일 잘 낫기 어려운 거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긴 어깨에 생긴 케로이드라든지 또는 가슴에 여드름이 심하게 생겨서 생긴 케로이드라든지 하는 것은 치료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3, 4회, 때로는 5, 6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로이드는 그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은 아니고 치료하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케로이드가 미용상 상기에 보기 싫을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긴 케로이드는 사람에 따라서는 5년 내지 10년 가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귀에 생긴 케로이드입니다. 이것도 한 3개월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재발은 또 안 근데 됩니까? 귀에 생긴 케로이드는 거의 재발이 없습니다. 귀에 생긴 켈로이드는 박사님은 레이저로 치료를 하시는 거죠? 예,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죠. 근데 귀에 생긴 거는 비교적 다른 곳보다도 치료가 잘 돼서 1, 2회 치료로다가 정상적인 피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보면 켈로이드에 귀에 생긴 거를 저를 외과적으로 띄어내고 예. 거기를 압박하는 요법을 쓰는데 레이저 치료한 다음에는 그런 거는 필요 그러니까 없는 그런 건 거죠? 필요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귀에 생긴 케로이드 치료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직 상처가 이렇게 상처가 아직 좀 아물어서 이건 한 달 정도 된 사진입니다. 켈로이드가 지금 정상 조직까지 전부 다 조직을 침범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비후성 반응하고는 다르죠. 케로이드나 비후성 반응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 조직학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다른 점은 유전적으로 오는 것과 유전되지 않는 케로이드, 그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귀에 생긴 케로이드입니다. 이건 뭐 하고 난 직후의 사진입니다. 하고 난 직후에 예, 역시 귀에 생긴 케로이드입니다. 저렇게 작을 때 하는 경우는 거의 안 보이는 작을 때 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차라리 이렇게 작을 때 빨리 하는 게 예.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귀 같은 경우. 작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귀에 생긴 케로이드입니다. 근데 귀도 봤더니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고 귀에 요 귀 바퀴 헬릭스라고 하는 그 요새 뭐 위에 생긴 거는 그 뭐 요새들 흔히 유행하는 피어싱인가 해서 그 상처가 나면은 거기 상처가 염증성 변화가 있으면은 케로이드가 옵니다. 아 이게 근데 봤더니 박사님이 레이저로 귀 모양을 그대로 깎으셨어요. 예. 왜냐면 수술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수술로는 그 수술해서 이게 꼬매봤자 이제 찌그러지던가 아니면은 그게 다시 근데 켈로이드로 많이 생기는데 레이저를 사용하면은 가급적이면 거의 귀의 원형 모습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귀 모양이 크게 변화 없이 예. 톤톤 남긴 남지만 네. 크게 변화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하고 난 직후에 예, 이건 가슴에 있는 케로이드입니다. 가슴에 이렇게 있는 건 약간 흔적만 남아있지 거의 정상 피부와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성형외과에서는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이 가슴하고 어깨랑 턱 밑은 우리가 손을 안 대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켈로이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레이저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은 재발을 좀 많이 합니까? 가슴은 재발이 많습니다. 가슴에 주로 생기는 거는 가슴에는 그 여드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이 생겼을 때 그 여드름 치료를 소홀히 하면은 그것이 케로이드로 발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유의 일종일 겁니다. 작은 거는 거의 흔적만 남고 되지만은 큰 거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회에 끝나지 않고 3, 4회, 어떤 거는 한 6, 7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에도 남네요. 이것도 가슴에 있는 건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등에 생긴 케로이드 상당히 큰 건데 부분적으로 1차 하고 난 후의 사진입니다. 근데 치료 중단하셨다면서요? 예, 이분이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방사선 치료를 합니까? 이분은 방사선 치료 안 했어요. 방사선 치료를 안 예. 했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그런지 치료를 갖다가 중단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게 유전성이죠? 예, 이런 게 유전성으로 봐야 되는 반드시 유전성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인.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깨에 생긴 케로이드입니다. 어깨에 굉장히 많이 저렇게 저건 예방접종하는 자리에 생긴 겁니다. 이것이 완치하고 난 다음에 사진인데 약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아, 저게 성형외과에서 저거 모르고 손댔다가 손톱 훨씬 커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레이저는 더 커지진 않습니다. 아, 더 커지지는 않고 약간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네. 그렇게 케로이드가 있어갖고 아프거나 가렵거나 하는 증상은 없습니다. 이거는 턱에 생긴 케로이드입니다. 이거는 레이저로 한 1, 2차 하고 난 후의 사진입니다. 흔적만 남아있고 완치된 사진인데 방사선 치료 없이 그냥 1, 2회로 끝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사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케이스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안 한 거죠? 방사선 치료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네, 그냥 레이저만 치료한 네, 레이저만 거예요. 치료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가 처음부터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하다가 결정이 됩니까? 방사선 치료는 하다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레이저로도 1, 2회 또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만일 1, 2회 하고 또 재발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님 그럼 방사선 치료는 몇 번 정도 합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귀에 생긴 거는 1회로 끝나고 네. 가슴에나 어깨 같은 데 생긴 거는 한 2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켈레이드 환자들 그 성형외과 입장에서 봤더니 예. 그래서 제가 박사님한테 이제 보내면서 레이저 치료하고 안 되면 방사선 치료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가임기 여성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뭔가 너무 해롭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방사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은 네. 종양학과 방사선 전문의한테 여쭤보니까 있는 부위만 다른 몸에 영향이 하지 않고 있는 부위만 그 디자인 해갖고 방사선을 치료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아, 참 좋은 예. 그 방법이네요. 그 무슨 악성 암 환자 같이 전신적으로 방사선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부위만 그 디자인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인체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박사님 방사선 치료까지 필요했던 그런 경우를 켈로이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엔 방사선 치료 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